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기분이에요. 매일같이 영상을 자주 올리다가 6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글을 아예 안 쓰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생각 드는 주제가 많아서 한글 다 쓰고 색을 쓰고 해야 되는데 막 4개 정도의 글을 기초만 잡고 다른 글을 쓰고 기초만 잡고 다른 글을 쓰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 글을 쓰고 올리는 건 아마 일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페이스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영상은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유 되고 시간 되고 뭐 이렇게 잘 되면 일주일에 2편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투잡을 일을 하고요. 토요일 날도 집 누수 공사가 딱 맞게 끝나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기분 좋게 잠을 자고 토요일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허리를 다친 거였는데요. 누수공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누수공사는 제가 작년에 보험을 들었었어요. 보험이 조금 많이 꼬여있고 이상한 보험이었어요. 이제 흔히 사촌 장사라고 하죠. 사촌 따라 보험을 바꿨다가, 원래는 잘 드러났었는데, 사촌 따라서 보험을 한번 바꿔가지고, 보험이 좀 이상한 보험이었어요. 많이 쓸모없는 보험이어서 제대로 보험을 다 해지를 하고 다시 보험을 제대로 들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험금이 좀 나와서 걱정을 좀 덜 덜었거든요. 보통 특약에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인데요. 저희 집이 이제 누수가 돼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된 거라서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배상 책임 특약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어차피 보험 가입하고 계시다면 어,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험을 안 들고 계신 분이면 뭐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막 상자를 옮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상자를 옮겼는데 그게 무게가 40kg가 넘는 건전지가 든 그런 상자였어요. 근데 무겁다는 말도 없었고 손잡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허리로 있는 힘껏 든 거예요. 근데 들기는 들었는데 생각 없이 허리로 들으니까 그 짱구 애니메이션을 보면 짱구 아빠가 막 허리가 삘 때마다 막 파란색 엑스레이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막 뽀각 이런 효과음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허, 허리가 이제 그런 파란색 엑스레이는 아니고요. 정말 검은색 화면이 나와요. 검은색 화면이 정말 0.01초 정도 깜깜한 화면이 눈에 딱 들어왔다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허리에서 정말 뽀각 같은 효과음도 나더라고요. 근데 본능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냥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게 바로 느껴지고 거의 2주 동안 허리 때문에 웬만한 걸 다 못하면서 살았어요. 막 한의원도 계속 다니고 아침에는 양말이 안 신어질 정도였어요. 허리가 안 굽혀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딱 그때와 닮은 통증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벽을 짚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못 한다고 해야 되나? 막 둘 다 때려치면은 돈은 어떡하고 취업은 언제 또 하고 막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허리가 풀리고 걸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에 갔어요. 제가 동네에도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작년쯤에 갔을 때가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또 이게 현금만 받고 계좌이체만
계좌이체랑 현금만 받으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왕 갈 거 더 좋은 데에서 그냥 몇천 원 더 주자 이렇게 해서 사우나를 갔고요. 제가 간 사우나는 12,000원이었어요. 안마기계 의자로 안마 받으면서 이렇게 돈 내고 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가가지고 안마 기계에 돈 주고 안마도 받고, 또 월요일 출근 전에는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돈 좀 벌겠다고 이거는 뭐 까불다가 치료비로 돈을 더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청소라는 거는 더러우면 티가 나는데 열심히 한 거는 또 티가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흰색 달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항아리를 닦아요. 근데 사실 하루를 안 닦아도 티가 안 나거든요. 뭐 3일을 안 닦아도 사실 티도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그냥 흰색 달 항아리이기 때문에. 근데 매일 열심히 닦았는데 어쩌다가 검은색 먼지 한 톨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닦은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매일 닦았어도. 그것처럼 청소가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봤자 못한 것만 골라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안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거는 다 젠틀하고 되게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매번 옷이 땀으로 다 젖을 때까지 일을 하고 수건으로 땀 닦아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설거지 알바 이야기를 하자면요, 장점이 식사 제공이에요. 이제 직원들 밥 먹는 김에 숟가락 하나 더 놔줘서 저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밥값이 안 든다는 게 정말 커요. 사실 밥 먹으러 출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식사가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사실 중식당이라서 중식을 좀 먹고 싶었는데 요리사님들이 이제 간 보고 매일 요리하고 먹는 게 중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려서 그런지 식사는 중식이 안 나오고 매번 그때그때 다르게 요리를 해주셔요. 보통 이런 식당 같은 데서는 도시락이나 막 이런 거 반찬을 사 먹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반찬을 주고 이제 업체 거를 먹는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직접 다 해주세요. 정말 제가 일해보면서 먹었던 식사 중에서 이곳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밥도 엄청 좋은 쌀을 쓰시는 건지 그 초밥밥처럼 입에서 좀 흩어지는 밥을 쓰시거든요. 그러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좀 초밥밥 같이 약간 꼬들꼬들한 밥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의 밥이 좋더라고요. 좀 지른 밥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첫날에는 중식이 하러 나왔었는데 쟁반짜장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솔직히 짜장면은 좀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먹나 저곳에서 먹나 짜장면이 솔직히 거기서 거긴데, 여기는 쟁반 짜장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메뉴는 막 한식, 퓨전, 뭐 골고루예요. 막 수제비가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카레, 수제비, 뭐 다양해요. 정말 별의별 걸 다 해주시는데, 보통 반찬 두 개에 국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시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고시원 일하기 전에 가볍게 저녁을 먹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먹으면 또 고시원 일 끝나고 햄버거를 먹은 적도 있고요. 3시 식사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점심이라기에는 또 약간 늦은 식사고, 저녁이라기에는 또 너무 이른 식사기 때문에 3시에 설거지 알바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침 될 때까지 아마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살은 금방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점심시간이라 엄청 바쁘지만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게 있어요. 1시간 정도가 정말 미친 듯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바쁘고 한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상권이 아무래도 직장인이랑 관광객이 이제 합쳐진 상권인데 웬만해서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11시에서 12시나 아니면 뭐 12시에서 1시? 뭐 1시에서 2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시부터 3시까지는 사실상 일하는 게 약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가하거든요. 되게 한가하게 설렁설렁 일을 하고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 돈 받고 일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이곳이 매출이 한 달에 8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바쁜지 느낌이 오시죠. 정말 바쁜 곳이에요. 설거지 단점은 허리가 아파요. 설거지 자체가 키가 160 정도 여성에 맞춰져서 제작이 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에요. 172인데도 허리가 애매하게 이제 좀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무거운 그릇을 들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허리에 데미지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보호대를 일할 때 무조건 차고 있고 일할 때도 계속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고 있어요. 뭐 자세도 무릎을 낮춘다거나 뭐 기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식실 아주머니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들의 노가다가 급식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뉴스 인터뷰에서 봤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지 오래 일을 못 하는지 바로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말릴 것 같아요. 해도 오래는 못 할 것 같아요. 몸이 금방 상해서 저도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시원을 좀 정리를 하면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몇 달 정도 하면서 돈 벌고 이제 학원을 끊어야 되는데 학원을 토요일 일요일로 끊으면은 사실 이틀밖에 못 하니까 다음 주가 될 때까지 막 좀 많이 까먹고 기술이 부족할 것 같아서 평일에 뭐 2시간을 하더라도 뭐 주 5일, 주 3일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알아보고 이제 둘 중에 일을 하나 정리를 해서 학원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고민이고 어, 남자는 키 때문에 힘들고요. 여자는 그냥 힘들어요. 무겁기도 무겁고 그리고 더운 것도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너무 더워요. 그리고 주방 자체도 덥고 그릇을 닦고 물을 쓰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꾸 이제 젖거든요, 몸이.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딱 끝나면은 일하러 갔을 때 그 착장 그대로를 그냥 다시 세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땀으로 젖어서 일이 끝나면 제가 제 냄새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지금은 허리가 이제 토요일처럼은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뻐근한 듯이 아픈데다가 제가 허리가 다친 뒤로 헬스장을 좀 쉬었어요. 근데 이게 헬스장을 오히려 안 가면서 쉬어서 허리를 잡아주는 뭐 그런 근육이라든가 그런 게 오히려 뭉치고 잘 안 풀어져서 아픈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스트레칭은 매일 꼭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해줘야 좀 덜 아프고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스트레칭은 꼭 해줬고 또 뜨거운 물을 쓰고 장갑 안이 땀인지 물세제인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습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손껍질이 많이 벗겨졌는데 그래서 면 장갑을 안에 끼고 하는 거래요 원래. 근데 저는 면 장갑을 안에 안 끼고 했어요. 저는 면 장갑은 뜨거우니까 이제 덜 뜨거우려고 끼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곳에 면장갑이 있는데도 안 꼈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면장갑을 꼭 끼고 해야 습진이 뭐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습진 걸린 것도 처음이고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습진 연고를 약국에서 사서 연고를 꼭 바르고 있고, 핸드크림도 샀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자꾸 치료비랑 뭐 이제 안 다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자꾸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사람에 대한 사소한 문제는 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설거지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점, 그런 게 좀 있고, 아무래도 뭐 체계가 잡힐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알려준 대로 하고 있어요. 주방은 뭐 딱히 크게 뭐라고 하는 건 없고요. 딱 한 번이긴 한데, 홀이라고 하죠. 서빙 하시는 분이 이제 고춧가루 하나 나왔으니까 설거지를 어 하던 거를, 그러니까 설거지 통이 있었어요. 이제 수저랑 뭐 젓가락 이런 통이 있었는데, 그 설거지 통 전체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아무리 하고 기계를 써도 한 땀 한 땀 닦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또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고춧가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손님 입장에서는 또 더럽다고 생각하고, 홀 입장에서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설거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것만 닦으면 되지, 다시 처음부터 그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서. 그래서 저도 만약에 식당에서 고춧가루가 나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닦고 먹으려고요. 제가 일해 보니까 손으로 닦고 기계를 돌려도 정말 조그마한 음식 조각들이 그릇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얼룩이 좀 덜 닦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기를 이제 수건으로 닦으면서 음식물도 이제 겸사겸사 닦는 거거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넨으로 다 닦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니까. 뭐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글은 일주일 후기긴 하지만 투잡 일은 2주일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2주일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막 이러는 것도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링크 눌러주시면 고민 상담 또는 해줬으면 좋겠는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